네, 차원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편의 원장인 김동욱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는 그 뇌파의 개념 또 그 정형 뇌파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간략히 알아봤다 그러면, 오늘은 이 뇌파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신과 진료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듣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지난주 정형 뇌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이제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정형 뇌파를 통해서 우울증을 찍는다 그러면 정상군하고 어떻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뇌파의 현상은 각기 다를 수가 있겠지만 예, 보통 일반적인 현상들이 보여지곤 예,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뇌파에서 중에 특히 각성파, 알파파가 예, 이게 그 전두엽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예, 전두엽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께서 이 알파파가 그 전두엽 쪽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 전두엽에 대해서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예.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뇌공학적인 면에서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알파파라는 게 보통 각성파기도 한데 명상을 많이 할 때 나오는 파인데,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될 때도 이제 우울증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알파파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있을 때 많이 예, 이제 예, 그 보여지곤 하는데 예. 특히 이제 후두엽 쪽에서 많이 생기는 게 머리 후두엽이라는 게 머리 뒤쪽. 네네, 후두엽 예, 쪽에서 예, 예.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아. 근데 그런 부분이 예. 전두엽까지 예. 되게 세게 나오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예.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예. 그러면 그 정형 뇌파를 찍어 보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은 알파파가 네. 그 환자군이랑 또 일반군이랑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네, 물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예. 사실 비교군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 데이터가 필요한데 예, 예.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4세부터 84세까지 아. 저희가 표준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강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예. 기반으로 해서 예. 특정 그 어떤 뭐 질병을 가지고 예, 계신 예, 분이거나 예, 예, 예. 아니면은 조금 어떤 다른 또 뇌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해 뇌의 형상 같은 것들이 이제 얼마나 다른가, 얼마만큼 표준 데이터랑 차이가 예. 있는지를 이제 아.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정형 뇌파라는 게 그 컴퓨터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이루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정상군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병원에서 그 최근에 많이 오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성인 ADHD로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HD, 성인 ADHD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형 뇌파로 변화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ADHD 같은 경우도 충분히 뇌파에 대해서 일반적인 현상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성인 ADHD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생기는 ADHD가 연장선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ADHD의 현상이 그대로 20대, 30대, 성인까지 나타나는 게 예. 실제로 관찰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뇌파적으로 봤을 때는 예. 특히나 그 프론탈 쪽에서 예. 세타 전두엽이죠. 네네 예, 전두엽. 머리 앞에서. 예. 전두엽 쪽에서 느림파가 예. 많아진다거나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들이 예. 쉽게 파악이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느림파라는 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세타파 혹은 델타파가 이제 양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찍어 보면요, 그 세타파나 델타파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타파가 줄어드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적으로 볼 때는 그 에너지가 많은 쪽이 있고 또 생각이 복잡한 쪽 두 가지 형태로 이제 ADHD를 보는데, 아마 그
그 타입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고 중정내파를 하다 보면 그런 변화들이 단순히 어떤 의사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의 질환이 아니라 실은 뇌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혁신적인 변화들이 정말 치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우울증이나 ADHD에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치매도 기억력이 떨어진 분, 인지적인 부분도 정형 뇌파를 찍으면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네.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뇌 질환처럼 특정한 뇌파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 특히 예를 들면은 같은 나이대 정상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주파수 패턴 예, 아니면 낮은 신호의 크기 예, 여러 가지 연결성적인 그런 결함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지를 스코어링을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을 한 게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8월에 저희 회사에서 예, 의료기기로 허가까지 받은 예.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이 뇌파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치매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도 힘들고 보호자분들도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뇌파를 통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측정해낼 수 있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초기에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어떤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실 때 환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드는 것들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병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의 병 쪽이라기보다 오히려 뇌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공학자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실제로 이게 뇌공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예, 예. 단순히 그냥 공학뿐만 아니라 예, 심리학도 들어갈 예, 수가 있고 예, 교육학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예,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해부학 예, 아니면 뭐 분야에 따라서 예. 수의학 그다음에 예. 뭐 의학 다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융합된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연구실에서 진행을 할 때 예, 심리학과랑 같이 과제를 또 진행을 하고 아. 연구도 진행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뇌의 변화에 따라서 음. 그 아까 전에 우울증 같은 경우도 어떤 음. 알파파가 네. 어떤 전두엽에서 뭔가 음. 많이 생기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예. 그런 뇌의 변화는 심리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진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뇌의 본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심리적이나 다른 마음의 변화를 치료해 나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환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봤더니 지난번에 찍었던 뇌파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왼손이 예민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기만 해도 화를 내고 이제 짜증을 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형뇌파를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실제적으로 그 왼쪽 팔이기 때문에 오른쪽 뇌에 그 민감성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른쪽 뇌에 베타파가 상당히 항진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냥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뇌가 아프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족적인 벽에 그 감정적으로 높은 벽이 있었는데 많이 허물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파를 찍어보면 이런 변화들 실제로 확인하고 또 많이 놀라고 또 도움도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헬스조선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우울증 치료법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제 청년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우울증의 변화가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뇌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신호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뇌파의 변화가 정말 많은 진료 현장의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하는데요. 혹시나 저기 앞으로 어떻게 더 바뀔 수 있을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의 전망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음, 그 뇌파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 이렇게 그 어떤 질병에 대한 패턴 같은 것들을 정량화해서 뭔가 수치화해서 이제 보여주게 된다면 고객층 입장에서도 아니면 환자층 입장에서도 뭔가 이해를 하기가 편하고 설득시키기도 아마 편할 거고, 그래서 아마 서로 아마 윈윈되는 그런 그 이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이런 첨단 뇌공학이 발달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이제 그 심화된 그런 질병들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치료 같은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아마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온 부분 딴 게 아니라 아마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변화, 그 기계적인 기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료를 보시는 분들을 가족분들의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도 직결되고 또 그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희가 많이 안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늘 오신 분 말씀처럼 정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촬영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닙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저는 유튜브 촬영 처음 하는데, 네, 옆에서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되게 편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별로 안 편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네. 정말 편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른 것보다 뇌파라는 그 되게 어려운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을 바꿔주고 싶어요.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해외나 예전에 작년이죠. 해외나 이런 데 나가서 보면은 뇌파 가지고 뭘 하냐 하면은 되게 기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 기괴하다라는 얘기보다는 정말 뭔가 조금 더 그 되게 첨단 의료다, 그런 그 인식을 많이 변화를 시켜주고 싶은 게 이제 제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네, 끝말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네, 뭐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진심이 느껴져서 네, 진심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저희 맘편한 TV에서는 다양한 분들 좀 초청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맘편한 TV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